Most mice in the wild are eaten or die before their lifespan of 2 years is over. 첫 번째 문장 구조는 뭐 단순하죠. 이걸 해석 못하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이번에는 건우부터 한번 다시 해석 시작해볼까? 34번이요. 네. 야생 대부분의 쥐는 인연이 그 수명의 인연이 끝나기 전에 잡아먹히거나 죽는다. 그렇죠. 해석 완벽하게 잘 해줬고 그래서 뭐 사실 소재가 동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친숙하고 뭔가 재밌게 느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쥐가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금방 죽는다. 그러니까 쥐가 금방 죽는다가 일단 소재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할지는 우리가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y die from external causes such as disease, starvation, or predators, not due to internal causes such as aging. 그래서 they가 여기 이제 주어 간단하게 분석해보자면 일형식 문장이고 그 다음에 from 전면구 여기서부터 이제 전면구가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죽는다. 그리고 not due to 이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하나의 전면구죠. internal causes such as aging 것 같은. 문장 구조가 뭐 단어가 많이 쓰여서 그렇지 굉장히 단순한 문장 구조죠 이것도. 자, 두 번째 문장은 준비되면 다현이가 해석해 줘 보자. 그들은 질병이나 스타베이션이고요. starvation 이제 그거지 굶주리는 거. 굶주려서 이제 뭐라 그러지? 아사요? 아사라 그러냐 그거를? 아무튼 그런 거지. 뭔지 알겠죠? 아사나 프리데이터이고요. 프레데이터를 포식자들 얘기하는 거죠? 또는 포식자들과 같이 외부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죽는. 그리고 뒤에 due to가 뭐예요?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not이기 때문에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 아니야? 내부적인 내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에이징. 에이징이고요. 노화. 알겠죠? 노화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죠.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금방 죽는데 이유가 외적 요인에 의해서 금방 죽는다. not 내적 요인,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So this is why. So this is why는 이제 that is why거나 that is why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That is because는 뭐예요? 뒤에 이유.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유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반대죠. nature가 주어, that's why 뒤에 그 다음에 has made가 동사, mice가 목적어, 그죠? 그래서 그게 쥐를 만든 이유이다. 근데 어떤 쥐들이냐면은 to live on average. 여기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으로 쓰였죠? 이렇게 사는 쥐들을 만든 이유이다. So on average for no longer than 2 years. 그래서 2년도 더 채 안 되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2년도 더 채 안 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쥐를 만든 이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쉽다. 뭐라고요? 제 차례였는데 미안해. 쉬웠는데 쉬운 문장이라 그냥 내가 해버렸어. 그래서 2년도 더 채 안 되는 그렇게밖에 안 사는 이유다. 왜 이렇게 외적인 요인이 너무 이렇게 시비어하기 때문이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지 이 쥐들한테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that is why 해가지고 결론까지 낼 정도로 뭐 때문에 이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 짧게 살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지금 이 세 가지 문장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외적 요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강하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도 그냥 해석만 쭉 하는 게 아니라 글 전체 흐름상 이 글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뭐 늘 얘기하는 거지. 중심 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는 거. 이거 쉽네. 그렇죠. 쓸걸.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쉽게 읽히는 것들이. 그래서 중심 논지가 뭐예요? 이거 써놓은 거지 뭐 사실. 그러니까 쥐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금방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더 풀어서 해주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뉘앙스가 처음에 뭔가 이렇게 팍 꺾이는 느낌이 아니라 일단은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흐름상 큰
괴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면 그 글의 구조는 반복 구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Now, we have arrived at an important point. 그러니까 우리는 at an important point,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에, 중요한 어떤 그 지점,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에 도달했다, 거기에 왔다라는 건 이제 중요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The average lifespan of an animal species or the rate at which it ages is determined by 빈칸. 그래서 이거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빈칸이 섞여 있는 문장의 구조 분석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average lifespan of animal species 그다음에 or the rate at which it ages 까지가 전부 다 주어가 되는 거죠. be determined가 동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by 접목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 동물의 어떤 종류, 동물종의 수명이죠. 평균적인 수명, 또 어떤 동물종의 평균적인 수명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늙어가는 속도죠. 그래서 it ages가 주어 동사가 되고 at which 그다음에 관계 부사 와가지고 앞에 있는 rate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늙어가는 속도라든지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빈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쉬웠죠. 왜?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 금방 죽는다. 금방 죽는 걸 뭐가 결정하는 거야? 외적 요인. 이게 뭐가 들어오면 돼? 외적 요인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엄청 쉽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만약에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근데 예상컨대 무조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만약에 이게 다른 얘기를 할 거였으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준 다음에 빈칸이 왔었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게 지금 뉘앙스가 이러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이거에서 결정된다. 이런 뉘앙스잖아 지금. 그치? 여기서 갑자기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흐름이 끊겨가지고 나온다는 이 빈칸 줄은 출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여기 앞에서 조금만 해석 잘할 줄 알면 30초 안에 풀리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 뒤에도 읽어볼게요. 과연 이게 반복 구조인지. That explains why. 자, 그것이 설명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쵸? 뭘 설명해주느냐? Y절이야. 그래서 대시 주어, explains가 동사, Y절 이하가 들어오죠. So why a bat can live to be 30 years old. 자, 여기서 지금 Y 접속사 들어갔고요. a bat 주어, 그 다음에 can live가 동사, 그 다음에 to be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한번 생각해봐. 맞추는 사람은 칭찬해줄게. 별로야? 아무튼 그 다음 문장은 이거는 이제 진우가 해석해야죠. 진우가 해석해볼까요? 그건 설명한다. 왜 박쥐가 30살까지 살 수 있는지. 뭐 맞긴 한데 이 to be가 이제 무슨 용법일까요? 명사. 뭐라고? 시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부사가 아닌데. 일단은 부사적 용법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부사적 용법에 좀 다양한 용법들이 들어있죠. 목적은 아니고. 30살을 살기 위해 산다는 좀 그렇잖아. 그치? 결과. 오, 맞췄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찍은 거 아닐까요? 아 뭐래? 찍은 거 아니야? 찍었어. 찍었어? 잘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박쥐가 산다. 30살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적인 해석이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직선적인 해석이 되니까 결과적 용법이다. 우리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직선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뭐 어법 장치들이 몇 가지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렇죠?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in control 그래서 30살이 되도록 사는 걸 설명해준다. 그것이 설명해준다. 야, 이게 설명해준다. 이 대시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당연히 반복 구조가 오겠구나 하고 만약에 시험장이었으면 꺼지세요 하고 이제 정답 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글을 이런 식으로 장치들을 파악해줘야 돼. 내가 그 장치들은 나올 때마다 다 가르쳐줘야 돼. 그치?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둡시다. 아까 위에 33번에 장치가 바로 팍 나오는 느낌은 아니었어.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잖아. 근데 이런 지문들은 깔끔하게 풀라고 나온 거니까 그럼 니들은 이 출제자의 장단에 맞춰서 깔끔하게 빨리 풀어줘야 될 거는 깔끔하게 빨리 풀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출제자는 분명 이거를 야 너희들이 이거 보고 빨리 반복 구조니까 대충 러프하게 읽고 빨리 끝내라. 이런 뉘앙스로 된 문제인데 박쥐는 그렇군. 박쥐가 그래서 막 쥐랑 대조돼서 어떤지 한번 궁금한 걸 한번 동물 백과사전을 찾아볼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걔는 이제 재수해가지고 다른 대학교 가야지, 그죠? 짜증나잖아. 그지? 여기서 갑자기 막 재미 붙어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막 읽고 있으면은 그 출제자가 이 친구 재밌는 친구네. 빨리 읽고 정답 맞추면 될 거 있지. 이걸 왜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니들이 템포 조절을 시험장에서 막 그렇잖아. 너희들은 솔직히 봐.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너희들이 막 되게 엄청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거를 오히려 더 상세하게 읽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대충 읽고 아 몰라 찍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쉬운 지문이 있으면 막 잘 익히니까 막 자세히 읽는단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이거 이런 패턴이 있지 않아 살짝? 본인이 이런 패턴이 있다고 그러면 지양해야 합니다. 어려운 거는 진짜 이건 조금 자세하게 좀 정교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지만 쉬운 거는 빨리 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게 더 쾌감 아니야? 막 쉽다고 잘 익힌다고 나 역시 공부 잘했네 이러고 있다가 어려운 거는 넘어가 이게 뭐냐고.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어려운 거에다가 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하되 만약에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빨리 패스를 하고 쉬운 것들 여러 개를 빨리빨리 풀라는 게 시간 배분인 거예요. 알았어요?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운 걸 봤을 때 빨려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거 방금 전에 보면서 느꼈잖아. 진호 같은 경우에도 한번 풀어볼 걸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지문이 있었을 때 빈칸 수론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팍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도전을 해봐. 그러면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앞에서 한 3-4줄 읽었는데 쇼부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패스해야지. 그럴 때는. 그죠? 근데 얘는 바로 나와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이 왜 G가 30년까지 사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G와 반대되게 bats can fly. 뭐예요? 이 박쥐들은 날아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법 which is why they can escape from danger much faster. 그게 걔네들이 위험으로부터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thanks to their wings. 그들의 날개 덕분에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뭐 박쥐의 날개가 뭐가 중요해 시험 보는데, 그치? 박쥐의 날개가 니들 대학 보내줘? 자, bats can also cover longer distances and are better able to find food. 그러니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 덕분에 박쥐들은 더 먼 거리들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음식을 잘 찾을 수가 있다. So every genetic change in the past. 과거의 어떤 유전적인 변이들이 that made it possible for a bat to live longer 까지가 주어져. 그러니까 that 뭐예요? for A to B 구조죠. 이건 조금 분석해 줄게. So for every genetic changes in the past 이게 이제 전면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hat이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지금 되는 거죠. 그다음에 made가 동사, 그 다음에 it이 가목적어, 그다음 possibly 보어 이렇게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목적어의 진목적어 뒤에 to live longer가 진목적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for that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가 되는 거고요. to live longer.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대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절이 되고 여기에서 주어가 끊게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거죠. 그다음 was가 동사, useful for. 그래서 because 접사절. So bats are much better able than mice to flee from danger. 그다음 find food. 여기서 better able 다음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게 to 뭐가 이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to find food and survive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꽤나 복잡하죠. 사실은 이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누가 잘했지 지금? 진우 했잖아. 건우? 해볼래? 다음에도 안 시킬게. 다음 문제에서. 그러니까 아예 안 시킨다는 게 아니라 바로 가연이가 들어야지. 모든 유전적인 변화. 과거에 박쥐가 더 오래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렇지. 모든 유전적인 변화는 유용했다. 왜냐하면 박쥐들이 훨씬 더 쥐보다 훨씬 더 플리 달아나는 거, 도망가는 거죠? 더 잘 달아나기 때문이다.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음식을 찾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생존. 오,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조심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예요? 잘 달아날 수가 있고 또 이거 able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to find food, 음식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쥐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왜 날개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해석은 다 했고 사실 뭐 해석이야 뭐 너희들이 연습을 빡세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을 때 처음에 나왔었던 박쥐가 박쥐가 아니라 쥐네 여기 쥐. 하필 이름도 같은 쥐네. 그래서 쥐가 금방 죽는 건 뭐 때문이다? 외적인 요인 때문이다. 그래서 외적 요인이 곧 수명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에도 적용이 된다? 박쥐에도 적용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운 문장이었어.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야 된다? 외적 요인. 그래서 그리고 그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그죠? 됐죠? 자, 정답 찾아볼까요? 자, 몇 번입니까? 틀린 사람들 맞춰볼까요? 2번이요. 2번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 선택지랑도 비교를 해봐야지. 우리 수능 시험에서의 문제풀이의 가장 활용 점정은 늘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선택지에서 이루어지죠. 너희들이 선택지를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해내느냐가 너희들의 등급을 결정짓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글만 잘 읽는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명심해. 다시 글만 잘 읽는다고 너희들이 지문만 잘 해석해내고 지문만 잘 분석하고 잘 이해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떤 경우에 점수가 잘 나와? 선택지 분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원하는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나 선택지 실수했어요?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그죠? 실수 무슨 실수야? 그냥 너희들이 선택지 분석을 잘 못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너희들의 결정적인 문제풀이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얼마나 정교하게 봐야 되겠어. 물론 여기서 막 무슨 깨알 막 찾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거지, 반대되는 거지, 정답인지 이 정도만 찾아도 된다 이거지. 자, 1번. The distance that migrating species can travel for their survival.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이주야? 이주하는 건 이주하는 건데 동물들이 뭐 한다 그러지? 철에 따라 철새 이거다. 움직이는 거. 또 움직이는 거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이게 결정짓는 유행이야? 아니죠. 얘는 상관없는 얘기죠. 외적 요인이라고. 여기서 반대되는 선지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럼 그것도 예측할 수 있잖아. 응? 정답에 반대되는 선지는 뭐였겠어? 그 내부적 요인. 그렇지, 내적 요인이었겠지. 알겠어? 놓아. 자, 2번. The average time that these animal species can survive in the wild.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야생에서 어떤 한 동물 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평균 시간이 되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건 곧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외적 요인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긴 합니다. 근데 바로 2번을 찾긴 조금 어려웠을 거야. 소거법으로 가는 게 나을 때. 3번. The amount of energy that members of the species expend in a day. 그래서 이 종의 한 개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에너지 총량은 이것도 상관없는 얘기죠. 4번. The extent to which this species is able to protect its source of food. 그러니까 음식의 그 원천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능력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역시도 상관없는 얘기죠. 보호하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the maximum size of the habitat in which it and its neighbors coexist. 그래서 그 종의 어떤 동물과 동물의 그 이웃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거주지의 최대 크기 다 상관없는 얘기였네. 그래서 심지어 반대되는 선지도 없고 이거는 그냥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완전 진짜 풀걸. 쉽게 나오죠.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외적 요인의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정확히 얘하고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여기까지 나왔고요. 다음에 35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고요. 35번도 조금만 신중하게 봐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난 시험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죠. 뭐야?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복습 열심히 하는 사람 알지? 기준. 오, 그렇지. 기준이죠. 그죠? 정확히 복습했네. 훌륭해요. 시험 풀려도 늘 거야. 그래서 잘할 거야. 자,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해야 돼. 근데 뭘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앞문장. 그렇지. 당연하게도 1번 앞에 주어진 문장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였죠? 그렇죠? 오케이. 자, 보도록 해보자. More excellence according to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죠? 만학의 아버지도 만학의 아버지. 안 건드린 분야가 없어. 또 체육, 역사, 문학, 그다음에 정치, 사회, 경제 안 건든 게 없는 만학의 아버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교 가서 많은 전공에 대부분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나와. 안 나오는 그런 영역이 거의 없어. 대단하지. 어쨌든 사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 수학에서도 나와요. 수학에서도 나오지. 수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얘기 나오지 않나? 그거 저 수학은 잘 모르겠어. 철학자도 뭐 수학자도 했으니까 저. 옛날에는 철학자가 수학자였지. 수학이 곧 철학자들이 하는 거였으니까. 그죠?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 근데 피타고라스는 약간 그거 사이비 종교 교주였던 걸 알고 있는데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랬어. 게 사이코였어. 피타고라스 내가 알기로 사이코였어. 진짜. 막 그래서 자기가 뭐였지? 피타고라스 이거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건데 무슨 피타고라스 정이었나? 그거를 누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 띠꺼서 죽여버렸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게 있었대. 그러니까 정확히 나는 몰라. 그런 사례들이 있어. 피타고라스는 좀 사이코였다.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다음에 이즈가 동사.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만약 사이코 안 했으면 나 명예훼손죄를 고소하겠죠. 그다음에 이즈는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Result가 이제 보어. 그다음에 of habitat, habit and repetition.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전면 구조.
구문 분석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하려는 이유는 얘가 기준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do가 접속사, the modern science, modern science가 이제 주어, would also suggest가 알려주다, 보여주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that 접속사절, 접속사절, 그 다음에 that 접속사절, 그 다음에 it 주어, may have 동사 and innate genetic competent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절이 되고 do가 여기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uggest 이하의 이 대절은 전부 다 목적절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해석을 좀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해볼까요? 그러니까 moral excellence, 도덕적인 탁월함, 도덕적인 우수함이죠. 이 글의 소재는 정확히 바로 나버린다. 그죠? 도덕적인 우수함.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인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과 반복의 결과다. 자, 적어놓을까? 옆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도덕적인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습관과 반복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또 비록 뭐지만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은 현대 과학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뭐를 그것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우수함이겠죠. 이 도덕적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인 또는 유전적인 컴포넌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였고 현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덕적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타고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습관과 반복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야. 뭐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뭐? 도덕적인 우수함.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게 타고난 거냐? 아니면 습관이나 반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딱 픽스를 하고 들어가야지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서 니들이 표류하게 된다고. 뭐야?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는 거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너희들이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막 흔들리고 있다. 뭐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지 파악이 안 된다. 그럼 뭐야? 뭘 해야 돼? 다시 1번 앞에 문장으로 들어와서 기준 설정부터 다시 해라. 알겠죠? 자, 1번. This means that moral excellence will be broadly set only in our lives, which is why the question of how early to teach it is so import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 분석해줄게 이것도. 자, this가 주어. 아무래도 막 흐름 이런 문제들은 해석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구문 분석도 중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this가 주어, means가 동사, 그 다음에 means 이하의 대절이 들어오게 되죠. That moral excellence가 이제 주어, 그 다음에 will be broadly set. 얘가 이제 broadly set까지가 그냥 동사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태잖아. 그리고 early in our lives라고 하는 것은 early가 이제 그 부사, in our lives는 전명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이 대절이 저기서 시작된 대절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which is why, which부터 이제 관계되면서 되는 거죠. which is why, is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why 절이 되게 되는 거죠. why the question of how early to teach it is so important. 그래서 how early to teach까지가 또 주어가 되는 거죠. teach it까지가. 그다음에 is가 동사, so important가 보어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question이 어떤 question이냐? of 전명구의 수식을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of 이하의 how 절까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구문 분석 자체는 확실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ow to teach it 자체가 사실 근데 how to니까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그냥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정확히 따지면 투부정사지 이거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아까 건우가 마지막에 해줬으니까 가연이 또 하시겠죠. 어떻게 돼요? 방심하고 있구나. 저 다 하는 거요? This means부터. 이것은 의미한다. 도덕적 훌륭함이 broadly 널리 널리 넓게 뭐 이런 뜻이죠. 넓게 설정한다는 것을 언제? Early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일찍 질문인데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 해봐.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 왜 그 질문이
어떤 질문? How early to tea? 여기서 내가 이걸 끊었지. 여기까지인데. 아무튼 어떻게 하는 방법 중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 그렇죠?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뭘 가르쳐? 질문. 질문을 가르쳐?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도덕적. 그렇지. 그거지. 네. 도덕적 우수함이죠. 네. 도덕적 우수함을 중요하게 가르치. 일찍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야? 일찍 가르치. 일찍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해석해 보자. 자, 이것은 도덕적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 우리가 살면서 일찍 널리, 그러니까 넓게 형성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일찍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가르치는 방법이 뭐야? 일찍 가르치는 것이 왜 이렇게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의역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타고난 것도 타고나는 건데 좀 일찍 이렇게 습관과 반복을 형성시켜 도덕적 우수함을 배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그렇잖아. 집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이제 성장할 때 막 집에서 하도 애를 떠받쳐 들여주니까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아빠 미워 하면서 아빠가 막 때려. 근데 그거를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해? 그냥 하지마 그래 미안해 아빠가 다 이러면 어떻게 돼?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좆되는 겁니다 가정을. 알겠죠? 진짜로. 진짜 근데 이거는 집안 말아먹는 짓이야. 이렇게 때리면은 너 뭐해? 이렇게 혼내줘야 돼. 그죠? 진짜야. 너무 요즘에는 좀 너무 너희들 좀 이렇게 오냐오냐 컸을 수도 있는데 아닌가? 근데 그게 바람직한 가정교육의 방법이 아니야. 어느 정도 전 맞았어요. 전 맞았어? 아빠를 때리진 않았는데 잘못했을 때 맞았어요. 그러니까 좀 맞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때리는 게 막 무슨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나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의 체벌은 좀 필요한 아니 거죠. 종아리 같은 데 안 맞아봤어? 응. 그럴 수 있지. 안 맞아봤어? 손바닥. 선생님 어렸을 때 손바닥이랑 뭐 종아리랑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세대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많이 맞으면서 컸잖아. 난 되게 나도 홈바닥이 큰 세대라서 너희 때보다 조금씩 다를 건데. 근데 아무튼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죠.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 그래 우리 아이 너무 우리한테 왜 그래요? 이런 거 그거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육법이 아니에요. 중국이 그렇잖아. 중국이 막 자녀들 한 명씩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막 다 자치가 잘한 줄 알잖아. 그래서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가정교육이 망해서 그래 진짜. 그래서 막 우리 아이 너무 잘났어. 우리 아이가 훌륭해 이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축구할 때 서로 패스를 해 안 해? 안 해. 그냥 지어서 잘한 줄 알고 막 이상한 짓 해.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지. 물론 시스템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자, 아무튼 이것 때문이지. 자, 그래서 그냥 1번 판단해봐야지. 우리 기준에 따라서. 자, 도덕적 우수함 나왔죠? 그리고 타고남과 어떤 습관 반복 이런 가르치는 거 관련돼서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그러면 된 거야. 끝난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이 문제는 서로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연결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소재들, 이런 기준을 얼마나 지켜서 글을 쓰고 있는지만 보면 돼. 다만 이제 뭐 중간에 혼자서 딴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우수함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거 아니야 라고 혼자서 갑자기 팍 튀었다가 다시 4번에선 이런 걸 해야 돼 이러면 그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소재를 지켜주는 게 1차적인 판단 기준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이 논리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재를 지켜주고 있고 이런 얘기, 어떤 얘기, 이런 도덕적 우수함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2번. 프로이트 누군지 알죠? 지그문드 프로이트. 그래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심리학은 없었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suggested 뭘 보여준 거예요? 대절 이하를 보여줬다고 하죠. 그래서 대절 이하. So that we don't change our personality. Personality는 성격이죠. 우리 이제 개인적인 인성, 성격 뭐 이런 거잖아. Much after age 5 or thereabout. 그쯤에 이런 뜻이야. thereabout.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쯤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we 주어. 그 다음에 don't change 동사. Our personality가 목적어. Much after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죠. After 뭐 접속사야? 전치사지. after 둘 다 가능합니다. 전적 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토익에서 나와 이런 게. 그래서 after age 5 or thereabout 이게 이제 전치사가 되고. 그다음에 but 접속사. as in many other things. as in many other things는 이제 전치사가 되는 거죠. 전명구.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프로이트는 다른 많은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른 많은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많은 사례들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근데 프로이트가 주어, was가 동사, 우롱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절이 여기서 시작된 게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냐면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이번 문장을 한번 이제 진우가 해석해 볼까요? 프로이트는 그 뭐야 5살 혹은 그쯤 후에 우리가 우리의 성격을 바꿀지 못한다고 제시한다. 뭐 보여줬고 말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맞아. 그러나 그러나 뭐해? 그냥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버벅거려? 왜 그래? 네, 연습 좀 더 하세요. 네. 그러나 많은 그 다른 것들 때문에 것들처럼. 다양한 것들처럼 프로이드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버벅거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제 우리가 5살 그때쯤 이후에는 성격을 잘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런데 다른 많은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이트가 옳은 건 아니었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 도덕적 우수성과 타고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지. 당장 안 나오잖아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2차적으로 논리를 좀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하지만 이 뒤에는 그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곧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요? 도덕적 우수함을 트렌드시킬 수 있다는 맥락인 거잖아. 논리가 그렇잖아. 그죠? 이번도 그냥 괜찮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프로이트가 왜 나와요? 틀렸어요? 이건 좀 너무 촌스러운 거고 그런 풀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괜찮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3번. 자, a person of more excellence cannot help doing good. It is as natural as the change of seasons or the rotation of the planets.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re excellence까지가 이제 주어, 그다음에 cannot help ing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굿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It is as 그게 뭐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주어 일단 분석해보자. It is as natural as the change of the seasons or the rotation of the planets. 전부 다 이거는 뭐예요? 전면구가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이 도덕적인 우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마치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약간 이 계절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 행성의 공전처럼 행성의 공전 맞죠? 행성의 자전이 아니라 공전처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s natural as 해가지고 구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as 용법으로서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면 얘는 전치사라기보다는 as 접속사로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it is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네. 그러니까 as it is natural 이렇게 됐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왜 it is 앞으로 빼줬냐? 그냥 강조해주고 싶어서, 어그로 끌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쓰는 건 지 맘이니까. 자, 그러니까 문법하게 어떻게 보면 저거는 사실은 막 it is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건 근데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막 이 구문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막 지난번에 났던 거 우리 그저께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뭐였지? 정보가 기억이 된다. 그 지문 기억나? 구문 분석 무슨 뭐 which to 해가지고 막 with which to 해가지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서 거기서 which 아예 문장도 안 나오고 막 지랄 맞았단 말이야. 구문 분석이 그렇지 않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풀진 않으니까 너무 당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이것도 약간 관용적으로 이슬이 앞으로 빼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아무튼 3번 판단해볼까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타고난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글의 흐름상 어때요?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설명해줘. 아씨 뭐야 저거. 아니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 해리포터 봤어? 아니. 해리포터 안 봐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말이야. tip하면 안 되잖아. 얘기도 상관없어?
맞추면 안 볼 것 같은데. 나 뭐라고? 해리포터에서 어디 약간 있잖아. 처음에 1권에서 딱 스네이프가 나와. 근데 스네이프 보면 아 얘가 좀 미안하대. 너 괜찮아? 맞다. 좀 알아요. 알지? 근데 처음에 딱 스네이프 봤을 때 아 스네이프 저 개자식 막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다가 이제 보면 괜찮은데 결론을 이미 다 알아. 그래서 아 우리 스네이프 이래서 불쌍해. 아유 불쌍해. 1권에서부터 그러면은 재미가 있냐고 없냐고 책이. 재미가 없단 말이야. 스네이프가 7권의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착한 놈인 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7권까지 있는 거 알지? 그리고 각 권에 또 세분화된 그 책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총 엄청 많아. 20몇 권, 26권인가 엄청 많아. 근데 그거를 한 20몇 권을 다 읽어야 겨우 마지막 권에서 아 스네이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랬었구나 하면서 이제 울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초반부터 아 스네이프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뭐야? 재미가 없는 거죠. 아 그만할까? 가을 표정이 안 좋네. 아무튼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스포를 약간 하는 거지 약간. 아 제가 스포했다고. 아 스포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알고서 논리를 끼워 맞췄다는 거지. 결과론적이다.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논리를 끼워 맞춘 거잖아, 그죠? 취소할게요 그럼. 알겠지. 자 아무튼 자 그만하고 3번이 아닌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해 들어가야 되겠죠. 3번이 왜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아 얘랑 상관이 없잖아 얘들아. 도덕적인 우선은 나왔 소재는 나왔단 말이야. 그죠? 소재는 나왔는데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습관이냐 반복이냐 타고남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상관이 있냐고 없냐고. 없잖아.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이 팍 튀어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기준점을 설정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좀 그럴싸한 척 하려고 했으면 아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이러해서 여기서는 그냥 선을 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좀 그럴싸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 정답이라 나와 있어요. 이건 뭐야? 알겠죠? 알겠어. 그만할게. 표정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만하고. 자, 4번.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재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었던 우리의 도덕적 우월함을 타고남이냐, 습관이냐, 반복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Recent psychological research가 주어져 shows 동사죠. 그 다음에 대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대절, personality trait까지가 이제 주어, stabilize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되다, 안정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round age 30. 전명구죠. 그래서 in both men and women and regardless of ethnicity as the human brain continues to develop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regardless of ethnicity는 또 전명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as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as도 접속사 전치사가 다 되는 놈이죠. 그래서 as the human brain 그 주어 the continuous 그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to develop 투부정사의 목적지어법으로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냥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되고 both neuroanatomically 여기가 나오죠. 이제 신경해부학적으로 and in terms of cognitive skills until the mid-20s. 그래서 이 보스 A and B 구조는 그냥 하나의 부사구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그냥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 구조였던 거죠. 이 대절이 전부 다 목적어니까.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시키면은 조금 힘들려나? 자, 건우가 해볼 수 있겠어. 한번 해봐. 오케이. 최근 심리학적인 연구는 보여준다. 개인적인 특징이 안정화된다는 것을 나이가 30대쯤으로 됐을 때 남자랑 여자 그리고 이게 뭐야?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의 뇌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신경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인지의 능력이랑 관련해서 잘 모르겠네. 20대 중반까지 인간의 뇌가 발전. 맞아. 그때까지 뇌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인종과 상관없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이 30대까지 점점 더 안정화가 되고 20대 때까지도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한다. 그렇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문을 겁나 복잡하게 짜증나게 쓰고 있어 지금 보면은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원부수 다 끝났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들아? 이 전체 흐름과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 왜? 3번이 정답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에 따라서 어때? 도덕적인 우월성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뇌가 발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후천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맥락상 괜찮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글을 풀 때 이런 기준에서 설정된 소재와 그 소재 사이의 논리를 파악하게 되면은 이 글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 어긋난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야. 알겠죠? 오히려 따져보면 어때? 3번이 4번보다는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더 연관성이 있지? 근데 정답은 안 됐지? 왜? 논리가 어긋났으니까. 4번은 어때?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별로 안 보여. 그쵸? 퍼스널리티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도덕적 우수성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윤문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치환했기 때문에 하지만 소재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논리가 들어갔죠. 그죠? 계속 발전한다.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자, 마지막 문장. The advantage of this new understanding.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처럼 타고난 게 아니라 잠깐만. 아까 현대 과학이 뭐라 그랬어? They have innate 타고나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럼 현대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이러한 새로운 이해, 어떤 새로운 이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계속 도덕적인 우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이해의 어떤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대절 이해가 오게 되는 거죠. That we can be more optimistic.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로이트 보다도 더 낙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being able to teach moral excellence. 그래서 도덕적인 우수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도덕적 우수함과 이런 식으로 타고나는 거냐, 습관적이냐, 반복적인 거냐, 뭐 이런 거 트레이닝하는 거 관련된 얘기, 도덕적 우수함을. 그래도 괜찮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글을 풀 때 너희들이 항상 이 기준점 설정만 잘해주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을 거야. 3점짜리고 이랬잖아. 근데 생각보다 쉽더라는 거, 이 유형은. 근데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겨? 기준점 설정에 대한 이 기준점 설정만 명확하게 한다면 뒤에가 안 흔들린다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쉬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마지막 36번 조금 할 얘기가 있는 문제인데 쉬었다가 보도록 해봅시다.